안녕하십니까. 2월 12일 수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. 먼저 미국 시장 결과 이 PMG.com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와 S&P 500 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. 주요 종목군들 주가 흐름 한번 보시죠. 자, 애플이 오늘 장에서는 2.18% 상승했습니다. 시총 1위. 일단 애플의 주가 상승이 다우와 S&P 500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쳤죠. 자, 엔비디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네요. 0.58% 소폭 좀 하락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이죠. 아마존. 이 메타 플랫폼은 지금 현재 17거래일, 17거래일 상승했다는 소식, 뉴스로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메타 플랫폼 대단하죠. 719.80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. 메타 플랫폼은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우리나라 투자들께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테슬라 주가가 계속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. 테슬라 주가가 지금 328달러. 오늘도 6.34% 하락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 이유가 있었습니다. 왜 그런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준비한 내용 좀 보시죠. 순서를 좀 바꾸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기 좀 써놨죠. 테슬라 주가 하락은 일론 머스크의 오픈 AI, 샘 올트먼의 오픈 AI 아시죠? 인수 시도에 이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하락을 했다.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죠. 지금 이제 과거에 이 과거 트위터 인수 때도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컸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을 이제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는 거죠. 일단 언론상에서는 이제 샘 올트만은 머스크의 제안을 사양하겠다고 인수 거절했죠. 근데 머스크는 또 올트먼의 게시물에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답글을 좀 달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이 이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볼까요? 이 올트먼은 노땡큐라고 이렇게 말했네요.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제 투자자 컨소시엄이 오픈 AI를 974억 달러, 약 141조 원의 인수를 제안했습니다. 일론 머스크,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샘 올트먼, 이 이제 오픈AI를 이제 공동 창업한 거 아니겠습니까? 지분이 좀 있는 거죠. 머스크의 이제 자발적 입찰을 통해서 오픈AI를 과거와 같이 오픈소스, 그 안전에 집중하는 뭐 선한 세력으로,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계속 좀 유지를 시키겠다. 그런 좀 의지가 좀 담겨져 있죠. 그런데 반면에 이제 샘 올트만은 계속 지금 비영리 법인이 아닌 이제 영리 법인으로 가수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이 좀 충돌하고 있는 거고, 이제 샘 올트먼이 머스크의 X, 옛날 트위터죠.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빗대어서 고맙지만 원한다면, 예, 소셜미디어 X를 97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. 이렇게 대받으셨죠.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974억 달러에 사겠다. 근데 이제 반면에 샘 올트만은 97억 4천만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. 이렇게 대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. 샘 올트먼은 이제 머스크가 오픈 AI의 어떤 발전을 좀 늦추려고 할 뿐이다.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자, 또 이런 이제 파이낸스 아웃닷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왜 테슬라 주가가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가, 하락하고 있는가?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승리한 지 몇 주 후인 12월 18일에 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뭐 올해 주가가 지금 얼마입니까? 테슬라 주가가 328.50달러까지 빠지잖아요. 차트가 지금 차트를 좀 보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? 지금 이렇게요. 주가가 여기 좀 보시죠. 고점을 친 후에
이 12월 18일 날 488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328달러까지 좀 밀려 있습니다. 네. 뭐 그다지 뭐 좋은 위치는 아니죠. 네. 작년에 이제 최저가는 142달러였거든요. 그간의 좀 과정을 보게 되면 네, 트럼프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지지로 이 무인 자동차가 더 빨리 자율주행 자동차겠죠. 더 빨리 좀 승인을 받으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네, 그런 이제 낙관적 기대감이 이제 작용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거 아니냐.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 네, 이런 부분도 있었죠. 네, 최근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JP 모건의 라이언 브링크먼은 최근 실적과 향후 실적에 대해서 좀 둔화될 것이다. 이렇게 예상하면서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. 목표가도 낮추고 네,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일단 이 글에서 보는 이제 부진한 이유는 해외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 수치가 올 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. 뭐 독일 등등 해서 말이죠.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경유착 논리겠죠. 트럼프와 친해서 테슬라 브랜드에 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좀 작용하고 있는 거고.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테슬라와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의 비용 상승이 예상될 것이다. 뭐 아시다시피 다음 달부터 철광과 알루미늄에 25%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제조 비용 증가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 둔화까지 이끌지 않겠냐.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 4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했다는 실망감. 이 도이치방크의 에디스 유라는 사람은 이 테슬라가 현재 다양한 위험에 좀 직면돼 있고 전기차에 대한 피로감, 경쟁과 관련된 수요 악화, 침체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바닥을 좀 치르냐. 지금은 아직은 뭐 바닥이라고 확실하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? 어떤 이 계기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 또 반전을 좀 보일 텐데 지금 현재 주가의 패턴은 현재 주가의 이제 패턴은 조금 뭐 시간이 좀 걸리는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? 지금 일봉상에서는 미국도 보면은 참 200일 이동평이 상당히 중요하죠. 200일 이동평을 깨뜨리게 되면 좀 주춤해지고 조정을 좀 받습니다. 주봉상에서도 지금 20주선을 좀 깨뜨렸죠. 20주선 깨뜨렸고 250달러. 글쎄요. 거기까지는 좀 더 봐야겠는데 일단 올 들어와서 지금 20% 가까운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느 선에서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지냐. 이 부분을 계속 테슬라 주주들께서는 좀 체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나머지는 뭐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? 그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를 올해 서두르지 않겠다.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이 제이드 반스 부통령이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가 미국에서 가장 정교한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생산하도록 할 것이다. 그러면서 이제 인텔 주가가 올랐죠. 이제 S&P 500 맵을 보게 되면 인텔이 6% 넘게 상승했습니다. 상승했고요. 그렇다고 또 반도체가 다 오른 건 아닙니다. 반도체가 다 오른 건 아니에요. 자,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. 전반적으로 좀 혼조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S&P 500 맵을 보더라도. 그래서 이제 지금 밀러탑에게 매트 말라이는 시장이 이제 지금 박스권 장세다, 횡보 장세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.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강박으로 좀 마감했습니다. 자,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 있죠. 이 부분 볼까요? 파이낸스 아웃컴 보시죠. 1450원대 쭉 있고요. 달러 인덱스 107.80포인트, 10년물 국채금리는 4.53입니다. 반도체
지수 뭐 크게 변동 없고요. VIX 소폭 올랐죠. 국제유가 배럴당 73.31달러입니다. 비트코인은 95,475달러네요. 자, 쭉 이런 얘기 했고요. 파월 연준장 얘기도 했죠. 자, 국내 증시는 뭐 간략하게 보자면 간략하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장 마감 후에 나온 뉴스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아요. 이 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저께 급등했죠. 그 전날 장 후반에 이제 호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20% 넘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. 급등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장 마감 후에 뭐 발표한 거 보게 되면 뭐 개별 종목군들 쭉 좀 있지 않습니까? 자, 미국도 코카콜라 실적 좋았고 두퐁 실적 좋았고 뭐 그런 뉴스 계속 좀 등장하죠. 국내 기업들도 장 마감 이후에 뭐 기업들 때 실적이 크게 향상된 종목군들 뭐 그런 종목군들은 시간 내에서 주가 강합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주시할 것은 2월 중순 이후에 중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주총회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. 주주총회. 주주총회 일주일인가요? 그 전까지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3월 달 들어와서는 개별 종목군들이 주가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냥 어떤 테마로 상승했는데 실적은 별거 없고 감사보고서는 제출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뭐 상장 폐지, 뭐 부실 종목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2월 중순 이후부터는 개별 종목의 시세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, 그 점 좀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, 일단 어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로 인해서 이제 방산 관련주, 뭐 MNC 솔루션, LIG 넥스원 등등 같이 올랐고요. 그러니까 하루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던 조선주들,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향도 좀 있었겠죠. 하나 오션 같은 경우 한 9% 넘게 상승했습니다. 이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 임팩트의 하나 오션 지분이 아직 4.26% 남아 있고 에어로스페이스의 추가 지분 매수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죠.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하나 오션, 뭐 하나 지주, 뭐 동반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애플이 오늘 이제 상승한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지난 2월 7일 날 공개한 애플의 가정용 탁상형 로봇이 좀 화제가 좀 된 거죠. 그런 부분도 있고요. 올해 그 반려 로봇 뭐 이런 로봇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 때 뭐 국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로봇은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. 이미 그 제가 이제 여기 잠깐만요.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공부 노트인데 이런 걸 좀 전 정리를 합니다. 이 정리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제 유한타증권 이제 고객들한테 제시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고객들 이제 또 연락이 오게 되면 구두로 제가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1월 13일에 이제 이런 뭐 소형 모듈 뭐 크게 올랐었죠. 그다음에 뭡니까 엔터 ETF 같은 것도 계속 흐름이 좋고 뭐 이건 여러분들 가끔씩 보여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10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모아가야 된다. 결국은 뭐 성공했습니다. 결국은 좀 성공을 했죠.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9일부터 이렇게 좀 모아가자.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11월 19일 대비해서 뭐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 아실 겁니다.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다 대박이 났네요.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. 정리를 이렇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?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. 이 시간 통해서 이 공부를 하는 이유
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열심히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겠습니까? 자,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종목군들 체크하시고요.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사모펀드 순매매 종목군들이 기관 순매수 종목과 좀 일치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. 일단 공통 분모가 좀 많은 종목군들 위주로 이 타이밍을 또 잘 잡고 좀 대응을 좀 해야 된다. 어제 뭐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라고 써져 있는 종목군들이 또 테마가 됐었죠. 어떤 기업에 이제 이 색소질환 치료용 레이저 기기가 FDA 시판전 허가를 받았다. 그러면서 레이저 관련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또 이슈가 좀 됐죠. 계속 시장은 뭔가 이벤트를 만들고 이슈 그에 따른 테마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내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실적이 좀 지배를 한다는 거. 특히 이번 주 그다음에 2월 중하순까지는 실적 발표 기업들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부실 기업들 그냥 묻지 마시고 오른 종목군들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.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써놨네요, 제가.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썼습니다. 이런 일정이 좀 있다는 점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